안녕하세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미마나가 이제 아까 앞전에 그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나오는 임나도 임나라고 읽지 않고 마츠라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츠라는 현재 규슈 북부에 있는 나가사키 현의 마츠우라. 그 마츠우라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것도 자기들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뭐 위지동이전, 삼국지 위지동이전 외전에 나오는 그 말로국이 마츠우라고 자기들이다. 그다음에 여몽연합군이 상륙한 곳이 여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써놨는데 저는 그 마츠우라가 고구려군이 상륙했던 곳이 그 마츠라고 그 마츠라 임나를 마츠라라고 당시에 발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 육가야 아무 관계가 없다. 임나, 그러니까 광개토 태양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라 종발성을 임나가라라고 읽어야 된다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게 414년에 장수왕이 그 비문을 세웠을 때 당대 5세기의 414년에 임나가라를 지금 현재 우리처럼 임나가라로 읽었겠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구려군이 그 큐슈 북부에 상륙을 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경자년조는 보고문이에요. 그 형식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앞에 광개토 태양 비문 앞에 보면은 태왕이 직접 수군을 몰고 왕설수고, 그러니까 왕이 직접 전쟁을 지휘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그 액션이 눈에 그려질 정도로. 왜냐하면 광개토 태양 비문이라는 거는 누구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세운 비문입니까? 호태왕 한 분이잖아요. 호태왕 한 분이 주인공이고 제일 멋져야 되고 제일 위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한 사람만 압도적으로 위대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쓰인 비문이 그 비문이에요. 거기 보면 광개토 태양이 혼자 전쟁한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영락 5년이나 영락 6년이나 여기 보면은 호태왕이 얼마나 이렇게 전쟁 지휘를 잘하면서 전쟁 영웅으로 전쟁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액션을 눈앞에 그려지도록 생동감이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영락 10년 경자년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디를 정벌해서 성 이름 무슨 성 어디로 가서 무슨 성 그것만 나와요. 그럼 이게 뭐냐면 400년의 규슈에 상륙한 고구려군이 나중에 광개토 태양이 돌아가시고 보고문을 작성해서 장수왕한테 보고를 한 문장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규슈에서 어떤 이제 갔잖아. 갔는데 그 장수왕이 간 것도 아니고 그 광개토 태양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군대를 파견해서 갔잖아요. 그럼 파견된 군대에 이제 부대 수장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슨 장군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상황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거기까지 군대를 파견을 했으면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가서 뭐를 쳐부시고 어디 성을 접수하고 이 내용에 대한 보고문일 가능성이 높다. 연초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그 임나가라는 마츠라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광개토 태양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라 종발성의 그 임나는 마츠라고 한반도 남부에 있는 육가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거기에 고구려군이 규슈 북부에 상륙해서 규슈 백제를 정벌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츠라가 나오는 거다. 그렇게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가야하고 마츠라, 저는 이제부터 마츠라라고 읽겠습니다. 마츠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같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는 이 마츠라를 미마나로 바꿔라라고 말이 나와요. 무심결에 자꾸 임나 하지 마시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라는 저 한자는 임나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미마나라고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일본 서기에 이제 제일 먼저 저 한자로 임나라는 저 한자는 숭신 65년조 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서기전 33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년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무가 언제 5세기 말에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전 33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세기 말 이후인 거예요. 이 숭신조 내용도. 그래서 숭심 65년이 서기전 33년이라고 믿으시면 조금 저는 곤란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대 천황 신무가 5세기 말에 떠나서 오사카에 안착한 그 뒤의 내용들이에요. 숭신이든 수인이든 간에. 그러면 숭신 65년조에 처음으로 그 마쯔라의 사신 소나갈지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고구려 군대가 저는 어느 순간에 규슈에서 세력이 약화해지고 계속 거기를 고구려가 먹고 있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만주의 고대 요동 쪽에서도 굉장히 격변하는 국제적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군대를 여기다 계속 주둔시키고 지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있었던 초기의 마쯔라라고 그 점령을 해서 고구려의 땅으로 만들어놨던 그 나라들이 각각 따로 분립돼서 가는 형식을 거쳤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고구려의 나라가 아닌 고구려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나라의 사신 소나갈지지가 오사카 나라에 있는 숭신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오는 길에 처음 가는 길이라서 길을 잃어서 많이 헤매서 숭신을 만나러 왔는데 이미 숭신이 죽었어요. 숭신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일정이 붕 떠가지고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숭신을 만나러 왔는데 숭신은 이미 죽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수인이 이제 불러요. 소나갈지지를. 그래갖고 너 우리 아빠 만나러 왔지? 근데 네가 오기 전에 네가 길을 뭐 헤매가지고 도착하니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 죽었다. 근데 네가 이미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왔으니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니 너네 나라 이름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 숭신의 이름이 뭐냐면 미마키예요. 미마키. 근데 미마키에서 키는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미마예요. 미마. 아빠 이름이 미마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 나라는 앞으로 우리 천황의 땅이고 천황한테 조공을 한다라는 의미로 너네 나라는 우리 나라 거야. 너네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을 너네 나라 이름으로 써. 이렇게 해서 너네 나라 이름은 미마나로 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소나갈지지가 그래서 임나사신 소나갈지지가 왔는데 이제 수인 2년조에 그 내용이 나와요. 너네 나라 이름을 바꿔라. 미마나로 바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다 미마나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이제 오사카 백제가 나중에 천황 세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 침발라 놓은 땅이에요. 너네는 앞으로 우리한테만 조공을 갖다 바쳐. 그 뜻이 너네 나라 이름을 미마나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 천황의 나라는 영원히 천황의 나라인 거지. 천황의 속국인 거지. 오사카 백제 세력에 속한 나라다. 그래서 아빠 이름이 미마키니까 미마를 따서 미마나라고 해라. 그래서 이 뜻은 너네 나라는 앞으로 오사카 백제 세력인 천황의 속국이 된 나라다. 앞으로 세금을 여기다 갖다 바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마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또 이제 이 그 미마나 사연에 대한 것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미마나가 멸망했다 살아났다 멸망했다 살아났다를 반복을 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개체 23년에 존립했다가 그 다음에 흠명에는 또 멸망했다가 또 다시 존립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멸망했다가 다시 재건됐 막 이런 게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일본 서기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미마나라고 얘기한 오사카 백제 세력에게 너네 나라는 계속 우리가 세금을 우리한테 바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그 조가 거칠 때가 있고 아니면 그 조를 걷는데 실패할 때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를 잘 갖다 바친 해가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세금을 안 갖고 와서 그럼 어떻게 가서 혼내주고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번에 왜 안 왔어? 근데 그럴 만한 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마나가 어느 해에는 조를 안 갖고 왔어. 그러면 이놈 봐라. 가가지고 떼찌떼찌 혼내주고 뺏어와야 되잖아요, 조를. 근데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야. 오사카 백제 세력이 그만한 국력이 그만큼 안 되니까 멸망돼서 안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그 세금을 못 미마나가 못 바친 해는 멸망된 해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걸 무사히 세금을 거둔 해는 미마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마나를 어느 한 지역에 미마나가 있지 않았다. 오사카 백제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미마나가 여러 군데 있었던 거예요. 오사카 백제 입장에서 나한테 조를 갖다 바치는 그 미마나가 여러 군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만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펜딩 이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해결이 어느 시점에 딱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문제가 유지가 되면서 쟁점이 되면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펜딩 이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현안 쟁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으면 해법이 나가고 딱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될 듯 말 듯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 이슈가. 그러니까 미마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 일본 서기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미마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마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미마나 미야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임나 일본부라고 읽죠. 근데 한자로 임나 둔창이에요. 근데 똑같이 일본어로는 미마나 미야케라고 읽습니다. 미야케를 떼고 앞에 임나만 미마나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둔창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곡식을 저장해 놓는 창고 또는 창고를 관리하는 그 벼슬아치를 미야케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를 미야케라고도 하고 창고를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미야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부를 그 둔창하고 같이 썼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임나 일본부라서 일본부라는 말은 이제 따로 그 신공 49년 전에 나오기 때문에 신공이 이제 정보라는 거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후대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하고는 관계가 아무튼 일본이라는 말 자체는 700년대 8세기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나중에 후대가 일본을 갖다 끼워 넣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여러 가지 사례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한 개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민달 4년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기사를 1, 2, 3 뭐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이 민달 4년 같은 해에 일어난 거예요. 민달 4년이 575년인데 2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서 조를 바쳤어요. 근데 평년보다 많은 조가 왔어요. 이건 이제 오사카 백제 입장에서 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사카 백제가 자기네들이 이제 천하게 되면서 다른 백제가 규슈 백제나 등등 다른 백제겠죠. 오사카 백제에게 조를 바쳤어요. 평년보다 많았어. 근데 천황은 신라가 미마나를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황자와 대신들에게 미마나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명했다. 그러면서 여기 한자 원문을 보면은 미마나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게 뭐예요? 저기 세우다 건자를 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라 보고 조를 바치러 오는 길에 미마나의 조도 같이 가지고 와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이렇게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사카 백제 입장에서 미마나는 천황의 땅이잖아요. 오사카 백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땅인데 거기까지 국력이 미치지 않으니 그 미마나 인근에 있는 백제나 신라가 오는 길에 신라가 조를 바치러 오는 길에 미마나의 조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같이 갖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신라가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라 보고 미마나 조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달 4년 575년 4월에 사신을 보내요. 오사카 백제가 사신을 신라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다 보냅니다. 백제에게도 보내고 사신을 보내요. 그 얘기를 전달했겠죠. 같이 와라, 가지고 와라. 그게 똑같이 민달 4년 4월이에요. 그랬더니 민달 4년 6월에 그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6월에 신라가 들어옵니다.
조를 바치러. 그래서 신라가 사신을 보내 조를 바쳤는데 미마나의 조를 같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다라, 수다라, 화타, 발기 네 읍의 조를 바쳤다. 신라가 조를 바치러 오는 길에 미마나의 조까지 같이 걷어가지고 와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민달 4년의 일이 민달 4년 2월에 있었던 일이 민달 4년 6월에 이제 해결이 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미마나 여러분 그래서 이 미마나는 미마나 사연도 있고 미마나 사읍도 있고 미마나 10국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단위가 다를까요? 미마나 사촌, 미마나 사현. 왜 그러냐면 미마나가 여러 군데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 단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마나를 여러 군데에 그 천황한테 오사카 백제한테 그 세금을 내야 하는 미마나를 자기들이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읍 단위일 수도 있고 촌 단위일 수도 있고 현 단위일 수도 있고 국 단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무 관련이 없고 열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사카 백제가 자기들이 설치한 미마나 둔창에서 조를 걷기 위한 내용이 일본 서기에서 미마나가 나오면서 신라 백제가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민달기만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다른 그 뭐 웅략기나 계책이나 다른 그 여러 미마나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백제한테 미마나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백제가 미마나를 아예 먹어버리고 조도 바치러 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아예 미마나를 먹어버리고 미마나의 조를 백제 조도 안 바치고 미마나의 조도 지가 먹어버리고 안 와 아예. 그리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그만큼 오사카 백제의 세력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신라도 그런 명령을 받으면 자기가 그냥 미마나를 먹어버리고 가지도 않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일본 서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촌, 사현, 19 행정 단위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거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마도가 임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임나자, 거축자, 이천열이, 그 다음에 북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고,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대 문헌에서 그 어떤 나라의 중국 특히 그 문헌에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거리가 자꾸 나오는 거는 이걸 왜 써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하셔야 돼요? 거리를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고대 문헌에 면리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세금, 이 물질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그 최고 권력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고 권력자에서 나한테 다 조공을 바치고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럼 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들이나 세력들한테는 그런 거리가 안 나와요. 그럼 세금을 나한테 바쳐야 되는데 얘가 안 바쳐서 가서 그냥 패주면 됩니다. 내 국력이 미치는 그 안에 있는 거는. 근데 제가 여기 있는데 저기 먼 데 있어. 근데 제가 나한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안 갖고 와. 그럼 쟤를 팰까 말까? 그럼 패려면은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걔를 팬 다음에 그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가지고 조를 거두면 이게 가성비가 나올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을 해서 쟤를 짓이겨 놓은 다음에 세금을 바치게 만들어 놓으려면은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쟤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쟤한테 세금을 걷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도 비용이 많이 들죠. 일단 군사를 만들어야 되고 군사를 먹이고 입히고 병장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럼 고민이 되는 거야. 저거를 패 말어. 근데 정말 자꾸 나한테 세금을 안 갖다 바치네. 이 고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임나에서 임나자 거축자 이것도 이천열이라는 것도 축자
축자국이라는 큐슈 북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2000여리 북쪽으로 가서 대마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얘기를 말하는 사람은 일본 천황입니다. 오사카 백제 세력이에요. 백제 세력 입장에서 아까 소나갈지지 얘기하면서 제 소나갈지지가 먼 거리를 지나서 나한테 온 거야. 그리고 내 땅이야.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내가 받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사카 백제에 있는 거예요. 오사카 백제, 오사카 나라 지역, 그 백제 입장에서 축자를 지나 2000여리에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 세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서 자꾸 거리가 나오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 있느냐의 입장에서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로 보면 오사카 백제 황제가 있는 오사카 나라 기내 지역 입장에서 축자를 지나서 2000여리를 갔는데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 쪽에 있는 거예요. 계림은 아까 큐슈 신라라고 말씀드렸죠. 큐슈 신라 어디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시노가리유죠. 거기가 계림 신라예요. 서남 쪽에 있다. 그래서 밑에가 임나 사현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미마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체 6년에 임나사현, 미마나 사현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숭신 65년조에 나오는 미마나의 위치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큐슈 축자를 중심으로 해서 2000여리를 가면 대마도가 나오고, 대마도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고, 본토 신라가 본토에 있는 신라가 계림이니까 그 서남 쪽에 있으니까 대마도가 그러니까 임나다라고 문구 하나로 그걸 전부 다 해석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거 말하는 화자가 어디에서 소나 갈지지가 왔는데 그 세금을 내가 받을 입장에서 그 거리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마도로 특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훈명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마지막에 일본의 이제 오사카 백제가 일본 천황이 되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천황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거 보면은 이게 속일본기예요. 속일본기에 들어가 보면은 간무천황이 나오는데, 간무천황의 엄마가 무령왕의 후손입니다. 백제 무령왕의. 그래서 이제 백제 후손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당서 일본전을 보면요. 신무천황, 중해천황, 응신천황, 윤공천황, 개체천황, 일본 천황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서기가 다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신당서 일본전에.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말 있잖아요. 단어.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당나라 장군이 된 백제 장군 예군이라는 사람이 당나라로 귀화해서 당나라 장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웅진 도독부에 이제 파견이 되기도 하고, 당나라로 귀화한 다음에 신라로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전쟁 후에 여러 가지 협약해야 될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예군 묘지명이 있는데, 이 묘지명에서 일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678년에 죽는데요. 그리고 신라 본기 문무왕 10년이 670년인데, 요 신라 본기 문무왕 10년 670년에 일본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군이라는 사람은 678년에 죽는데, 이 예군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사신으로 파견된 적도 있어요. 그때 이제 문무왕 10년에 신라의 사신으로 파견해서 문무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예군이 그 얘기를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 본기 문무왕 10년에 보면 외가 일본으로 국호를 바꿨다고 전했다. 사신을 통해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사신이 이 백제인, 당나라로 귀화한 백제인 예군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예군 묘지명에
678년에 죽는데 이 묘지명이 발굴이 됐어요. 묘지명이 그 비석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이 당나라로 귀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찬양하는 말이 막 나옵니다. 그 당나라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누구 같냐면 뭐 마치 한나라의 사신으로 충신이었던 사람이 투호 김일제잖아요. 그 김일제처럼 그러한 충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당나라의 충신이었다, 그런 식으로 막 찬양을 한 다음에 이때에 일본의 남은 무리가 부상에 의거하여 징벌을 필에 달아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 묘지명에. 근데 이때 일본은 이때 이제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부상, 해좌, 영동, 이게 열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열도에 사는 사람들은 부상, 해좌, 영동이라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일본은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남은 무리들이 열도로 도망갔다, 이 내용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했어요? 나당연합군하고 백제가 한 거잖아요. 근데 백제라고 안 하고 여기 일본이라고 써 있습니다. 싸우다가 열도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자기들을 스스로를 일본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미 그때 당대 사람들은 일본을 얘기하면 일본이 백제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다 이렇게 일본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남은 무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당 연합군에게 패한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부상, 해좌, 영동 이로 도망갔다라는 얘기인데, 부상, 해좌, 영도는 열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는 당연히 오사카 백제가, 그리고 수많은 백제 세력들이 이제 여러 개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다가 백제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는 일본이다, 이렇게 국호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그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내용을 우리 본토인 한반도에 국한해서 역사를 해석하면 매우 많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3분의 1만 알고 있는 거고, 만주와 바다와 그다음에 우리 본토 반도와 열도를 포함하는 지리 개념을 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지리적 개념에서 바다를 꼭 또 포함하셔야 되고, 열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일본서기고, 일본서기는 궁극적으로는 열도에 있는 백제 세력이 열도에 있는 신라 세력을 몰아내고 전체 정권을 오사카 백제 세력이 장악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쓴 게 일본서기다. 네, 이제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논문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던지, 아니면 또 제가 곧 이것을 단행본으로 또 출간하게 되면 꼭 구입을 해서 읽어봐 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던지.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게, 앞에 부분은 연구사를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민사학계,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 안 드렸어요. 식민사학계랑 일본 학계, 제국주의 학계에서 해석한 그 관점은 저는 파시스트 전범 사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팽창적 제국주의를 펼쳐나가면서 만주를 먹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그 관점으로 우리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일본서기를 해석했기 때문에 그거는 파시스트 전범사관이라고, 그 앞에 부분을 제가 다 그 식민사학자들의 계보와 관점과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사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임나에 관해서는 그 대마도설, 그 다음에 오카야마설, 큐슈설, 이런 거를 싹 다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각각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주장하시는 내용에 각 이론들이 어떤 점에서 그 위크 포인트, 허점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제가 싹 다 설명을 해서 앞부분은 연구사를 싹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실 때 참고로 읽어보시면 연구사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될 겁니다.